통상적인 케이스면 한 2천만 원이 넘거나 2천만 원 정도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800만 원으로 격리됐으니까 제가 봐도 이건 좀 큰 성공 사례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상간소송 변호사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이제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항상 걱정되는 게 금액이죠. 그래서 소송 당하면 항상 수천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상 이제 원고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한 2천만 원 내외로 인정되는 게 약간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통상적이라고 말씀드릴 뿐이지 각 케이스마다 특이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액수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이제 원고 부부 관계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상대방의 결혼 생활이 어떤 악영향이 미쳤는지 같은 부분들이 중요하게 반영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성관계까지가 좀 확인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관계가 다 확인이 되는 케이스지만 액수가 그렇게 높게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관계까지 인정되는 케이스였지만 원고가 3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이걸 800만 원으로 방어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이제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고 저를 찾아오게 되신 거였죠. 저는 이제 사건이 시작되면 처음 보는 게 이 사건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번호를 보면 보통 2026 가단 뭐 이렇게 되는 사건이 있고 2026 드단 이렇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단 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이라서 이건 원고 부부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드단 사건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건 가정법원 사건이라서 원고가 이혼까지 하게 됐으니까 그 책임을 더 크게 묻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릴 케이스는 가단 사건,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들어온 케이스였고요. 그러니까 원고가 아직은 이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다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의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목표는 인정할 부분은 정말 잘 인정하되 그래도 다른 사정을 잘 얘기해서 손해배상 액수를 가장 최대한 낮춰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인정을 하는 상황이니까 우선은 원고 측에 대한 좀 사죄의 표시를 잘 해야겠죠. 저도 그래서 이 서면에서 정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액수를 낮추려면 이 이후에 피고 쪽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미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야 저희가 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이제 피고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중요하고 뭐 둘 사이에 있었던 대화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건에서는 피고가 이미 관계를 다 정리를 했고 다시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직장을 옮기려고 했다는 그런 노력을 한 부분들을 객관적인 증거로서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전에 원고의 남편과 피고 사이에 있던 대화 중에 원고와의 관계가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자료들을 저희가 잘 선별해서 제출하기도 했지요. 원고 부부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건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갖고 어떻게 설명할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막연히 상대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서 나는 책임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건 판사님에게 우리가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손해배상 액수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겠죠. 또한 원고의 남편분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이 소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주거나 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설명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제 와서 아직 이혼을 하지 않고 있는 원고인데 그 배우자가 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를 돕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가정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게 되겠죠. 그러면 판사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혼을 안 하고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원고인데 원고 배우자가 지금 피고를 도와준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피고에 대한 더욱 부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 사례에서도 저는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피고와 남자분이 실제 만났을 때 나눈 그때 남아있는 그 자료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진 이후 그리고 원고가 알게 된 이후에 새롭게 이 남자분으로부터 새로운 자료를 제공받거나 하진 않은 것이었죠. 저희가 저희 입장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자 상대도 당연히 그에 대해 또 반론을 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또 재반론을 하면서 설명할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렸고 판결 선고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결과는 800만 원만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의뢰인은 위자료 금액을 최소화하는 판단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800만 원이 인정됐지만 그러면 800만 원을 만약에 원고한테 지급하게 되면 원고의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자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도 같이 책임져야지 이런 의미죠.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이 사건 의뢰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800만 원의 절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케이스에서 저희가 800만 원이라는 매우 낮은 금액으로 인정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고의 부부관계가 순탄치 않았다는 점이 기존의 대화에서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만났을 때 나눴던 카카오톡 상에 명백하게 그 내용이 확인될 만한 정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피고가 남자분을 피하기 위해서 되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습니다. 직장을 바꿔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한 노력을 한 거죠. 이 사건은 뭐 솔직히 갑을이 나뉘는 소송입니다. 그 원고가 갑이고 피고가 을이죠. 그래서 원고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고가 노력을 하게 되는데 뭐 잘 따져보시면 알겠지만 원고의 남편도 같이 잘못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나가거나 직장을 옮기는 건 피고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 판사님이 좀 더 긍정적으로 봐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통상적인 케이스면 한 2천만 원이 넘거나 2천만 원 정도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800만 원으로 경린됐으니까 제가 봐도 이건 좀 큰 성공 사례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상황이 다 다르고 가질 수 있는 증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가장 유리한 판단을 받을까,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역시 항상 부산 상간소송 변호사로서 이런 부분 함께 고민하고 가장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당사자분들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